마을을 습격한 모모모의 눈물. 2019년 2월 러시아의 북극 해상에 위치한 노바야 제물리아 섬의 평화롭던 한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북극곰이? 무려 52마리의 북극곰이 마을을 대습격한 건데요. 북극곰들은 거리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 건물까지도 침입. 이에 섬 주민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딱 문을 열었는데 북극곰이 막 날 보고 있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사실 한두 뭐 마리도 아니고? TV CF 같은 곳에는 좀 친근하게 네. 캐릭터를 이제 우리가 만났지만 실제로 만나면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육식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때로 저렇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주민들도 무서웠겠습니까. 스치면 사망이에요.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북극곰이 마을에 출몰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북극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오 뒤에 일촉즉발이네. 저. 오. 너무 위험하죠, 그죠? 아 근데 궁금한 게 북극곰은 원래 그 극지방 그 얼음 위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사는 저 먼 지역까지 출몰했다는 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가슴 아프게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배고픔에 굶주려서 사람 사는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죠. 북극곰들은 원래 해빙 위에서 먹이를 사냥하는데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해빙이 녹아내리고 또 한겨울이 돼도 북극해가 얼지 않아서 사냥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1979년 북극의 해빙 면적은 약 645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약 6배에 달했지만요. 2015년에는 388만 제곱킬로미터로 36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곰의 서식지 파괴 이후로는 또 다른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로 무분별한 석유 및 가스 개발 산업. 이게 또 북극곰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 북극에서 석유 채굴을 시작했고요. 2017년 미국은 알래스카의 야생동물 서식지인 북극 국립야생보호구역에서 석유 개발 허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북극곰에게 북극은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은 북극곰이 사람들이 사는 먼 마을까지 내려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곰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어느 날 와갖고 땅 파고 집 부수고 뭐 개발한다고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서로 똑같은 일을 한 것 예,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침입을 한 거죠. 네. 그죠? 자,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북극곰은 약 2만 6천 마리로 추정이 되는데요. 캐나다의 한 대학교 생물과학 교수인 앤드류 디로처 박사는요. 100년 이내에 북극곰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해빙 면적이 줄면 먹이 사냥이 어려워진 북극곰이 결국은 굶어 죽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북극곰이 이제 사람 영역도 침범하지만 더 비극적인 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게 된 거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이 보내는 경고. 북극곰들이 흘린 눈물은 언젠가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19, 18일을 공개합니다. 인도 북부를 가로지르는 인도의 상징. 자그마치 4억여 명의 물 공급원인 생명의 원천. 바로 겐지스강입니다. 힌두 문명의 발상지인 겐지스강은요. 힌두교인들에게는 숭배 대상인 성스러운 강 그 자체죠. 파괴의 신 시바가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있던 겐지스강을 땅으로 흘러내렸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은요. 치유력이 있는 성스러운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으면 자신의 영혼 또 죄까지도 씻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스러운 강 겐지스강은요. 죽음의 강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라고 합니다. 인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겐지스강에서 정기적으로 몸을 씻는 순례자의 50% 이상이 피부병과 위장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겐지스강에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의식 때문입니다. 힌두교인들은 겐지스강에 시신을 화장한 채 재를 뿌리면 죽은 사람이 좋은 세상에서 환생한다고 믿어서요. 강에 재를 뿌리고 있는데 이때 화장할 때 사용된 화학재와 폐기물이 여과 없이 노출돼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문제구나. 아, 그렇겠구나. 근데 이제 성스러운
겐지스 강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숭배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좀 본인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는 좀 관습을 바꿨으면 하면 싶네요. 자, 그리고 또 큰 문제는요. 겐지스강을 가득 메운 쓰레기들입니다. 아하. 강 인근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를 비롯 공장의 폐수와 산업 폐기물이 여과 없이 그대로 겐지스강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단 방류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이것도 참 이게 사회 시스템 문제인데 이게 안 갖춰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저렇게 흘러보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2010년부터요. 인도 당국은 겐지스강의 오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40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겐지스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 2020년까지 강을 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네. 겐지스강 지금은 깨끗해졌습니까?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무려 2,500km에 이르는 겐지스강을 정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인도 환경부에서 겐지스강의 86개 지점에서 검사를 한 결과 무려 78개 지점이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오염의 정도가 좀 심했나 봐요. 얼마나 오염이 됐으면 이게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세월이 있으니까요. 식수로 부적합한 물이 나는 거는 굉장히 오염이 심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 계속 오염되고 있는 이 어떤 그 현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느껴지기만 해도 약간은 좀 그래 10년 더 노력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네, 그래도 뭐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강인데. 그럼요. 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겐지스강만이 문제가 아니죠. 2016년 한 국제 환경단체 보고서에 따르면요. 라틴 아메리카 강의 4분의 1, 또 아시아 강의 절반이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3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되는 게 또 물인데 이 깨끗한 물을 위해서 식수 아닌 강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16위를 공개합니다. 이것을 죽음으로 내몬 풍선. 2020년 1월 1일 새해 첫 해가 떠오르자 대한민국 곳곳에서는요. 저마다의 소망을 담은 수백 개의 형형색색 풍선들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신년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소식에 국내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처럼 어리석은 행사는 다신 열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했고요. 배우 윤세아 씨 역시 본인의 SNS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벤트인데 라며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다가 저 기사를 통해서 좀 이게 무책임하게 날리는 풍선이 되게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한 것 같아요. 네. 자, 동물보호단체가 풍선 날리기 행사를 비난한 이유 바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뭐야? 자, 여기 다리에 걸려 있네. 네, 그리고 이제 발에 묶여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새해 행사뿐만 아니라 매년 전 세계 각국에서 여러 페스티벌 이벤트로 날려보낸 풍선이 새들의 목숨을 앗아간 건데요. 자, 터진 풍선의 잔해가 얇은 해조류 조각과 비슷해 보여서요. 바다새가 착각을 하고 풍선을 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들이 삼킨 얇은 고무 풍선은 새의 기도를 막거나 위벽에 달라붙어서요. 죄 없는 새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다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렇게 풍선 잔해를 삼킨 조류의 사망률은 무려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소개했던 특종 중에서도 폭죽이나 뭐 불꽃놀이에도 새들이 놀라서 뭐 건물, 나무 이런 데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풍선이 또 이렇게 위험하다니 참 놀랍습니다, 진짜. 모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또 이제 풍선이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모르지. 환경 오염의 또 원인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요. 201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시작으로 영국과 미국 곳곳에서도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요. 자, 누군가의 소원을 담은 풍선 날리기. 그러나 새들에게는 고통과 죽음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인간이 우주에 쏘아 올린 재앙. 2018년 4월 1일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우주 위험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 단계로 높이고 추락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뭐 해성?
해성. 예, 충돌, 운석 뭐 이런 건가요? 바로 지구에 추락한 폐인공위성 중국의 텐궁 1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텐궁 1호가 다행히 남태평양 칠레 앞바다에 떨어졌어요. 정말 다행이죠. 생각해보세요. 도심 한복판에 저게 떨어졌다고 하면 거의 뭐 미사일이죠. 네,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네. 진짜. 네. 실제로 1997년 미국의 델타 로켓에서 떨어진 약 15cm 길이의 우주 쓰레기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추락. 길을 걷던 한 여성의 어깨를 강타하는 정말 아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건 앞으로입니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우주로 발사한 인공위성은 무려 5,500여 개입니다. 그중에 텐궁 1호처럼 앞으로도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들이 이제는 우주 쓰레기가 돼서 인류를 위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유럽 우주국의 예. 그 조사를 좀 봤는데요. 네네. 우주에 만약에 로켓 잔해, 저 우주에서 쓰던 부품 등이 넘쳐나는데 지름 1mm에서 1cm 크기는 약 1억 2,800만 개. 진짜 많다. 야, 엄청나게 떠다니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고 지름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요. 3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게로는 무려 8,800톤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야, 진짜 많다.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인간들이 많이 쏘아 올렸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 우주 쓰레기 문제는 뭐 해결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다행히도 유럽 우주국에서 2025년에 우주에 수거 로봇을 보내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야, 저게 내가 생각한 건데 저게 현실화가 되는구나. 입 밖으로 꺼냈어야죠. 뻔뻔한 것만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수거 로봇.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요. 왜냐면 1억 개를 저 수거 로봇 하나가 할 수 있다고? 수거를 해도 그 수거한 애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뭔 소리예요? 수거한 로봇이 무슨 소리예요? 그 우주에 왕복성도 있는데 콜롬비아 어릴 때 못 보셨어요? 왕복을 하겠죠. 우주 왕복성 있었잖아. 그 왕복을 한 게 어릴 때 닐 이후에 암스트롱이 가서 못 돌아왔나요? 어릴 때 가서 이후에 돌아왔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요? 실제로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실제로 왕복한 됐습니다. 게 20년 동안 없잖아요. 정말 달이 인류에 간 적이 없다고 믿는 거죠, 지금. 아니야. 난 자, 됐어요. 갔다고 믿어. 갔다고 다 믿는데. 됐고요. 제가 유일한 공대 오빠에게 기대했던 제가 잘못입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19, 14위 공개합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돌고래의 비극.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며 수산자원의 보고로 우리 식탁을 책임진 곳 제주도 바다. 보물이죠, 보물. 제주도 가면 정말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너무 먹을 게 많아. 사회적으로서. 맞아.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양동물 생태보존연구소 연구원들이 드론으로 돌고래들을 관찰하던 중 저 돌고래 턱이 이상한데요? 왜? 턱이? 이상하게도 한 돌고래가 계속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턱뼈가 부러진 것처럼 돼 있는데? 뭔가 턱이 이상하죠? 어머머. 지금 턱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암입니다. 왜 암에 걸렸지? 그것도 턱에? 돌고래가 왜 암에 걸려요? 네. 암으로 턱이 기형적으로 변한 돌고래.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의 남방 큰 돌고래는 먼 바다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을 해서요. 제주 바다의 환경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 해양 상태가 좋지 않다. 요 이제 증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한 해양 환경 단체에서도 제주도 바다가 독성 화학 물질과 발암 물질로 오염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바다가 왜 오염됐겠어요? 바다가 인간들이 뭐 거기다 뭐 버리고 쓰레기? 등 공장 폐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오염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만 약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했고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구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 하수 시설들이 감당하지 못한 오염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2018년 해양 오염 사고 통계에 따르면요. 제주 바다에 약 3만 리터의 오염 물질이 흘러들었는데
이 중에 87%가 하수 유출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와, 제주도가 인구가 60만 정도일 텐데 방문한 관광객이 1,500만이에요? 뭐 그 정도로 뭐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은 네. 그 이제 그림자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도 해양 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기에 도료 등에서 화학물질이 흘러들어가 이게 또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도료가 또 문제구나. 돌고래는 진짜 너무 미안하다. 살면서 자기가 암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암에 걸린 돌고래는 영롱으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는데 우리는 뭐 해만 끼치고 있네요.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무장한 군인과 경찰 100명 이상이 자바섬의 중부 도시 보올라이에 집결했는데요. 예전에 발리에 약간 폭탄 테러 있었던 적 있잖아요. 맞아. 혹시 뭐 테러리즘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전쟁을 선포한 상대는 바로 사람이 아닌 원숭이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숭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약 2달 전부터 몇몇 원숭이들이 마을을 습격,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까지 침입해 음식들을 마구 먹어치웠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원숭이가 사람들을 공격하기까지 한 겁니다. 한 80대 노인은 무려 40바늘 이상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종종 해외 뉴스 있잖아요. 그 원숭이한테 막 이렇게 공격당한 뉴스 보면은 거의 맹수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우리 정 기자님께서 전해주신 북극곰 사태처럼 뭐 서식지의 문제인가요?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동물구조단체에 따르면요. 원숭이들이 인간을 공격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인도네시아의 원숭이가 살던 서식지를 파괴했고 아이고. 그로 인해서 터전을 잃고 먹이가 부족해지자 인간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분풀이를 하듯 인간들을 공격한 겁니다. 야, 알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죠?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가 파괴한 자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공격을 받은 거네요. 살던 데가 없어지니까 쟤네들도 어디 가겠어요. 절박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이 많았습니다. 2014년 우간다 산림지대에 위치한 카마자카 마을에서는요. 인간들에 의해 서식지를 잃은 침팬치가 마을에 내려와서 2살짜리 아이를 납치, 또 침팬치가 아이를 살해한 뒤 도망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힘없는 아이부터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화도 안 통하고. 무기력한 상대부터 공격을 당한 거죠. 인간과 원숭이와의 전쟁으로까지 문제화되는 게 한 마리의 원숭이가 공격을 받으면 그 원숭이가 여러 원숭이를 데리고 보복을 하러 온답니다. 즉 날이 갈수록 생존을 위협받은 원숭이들의 분노는 커지고 인간과의 갈등이 계속 더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무섭네요. 비록 늦었지만 뭐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다치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한 서식지를 찾아서 그쪽에 이제 좀 이렇게 방사하는 방법?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나 많이 방사하면 기존에 거기 살던 생태계가 또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연구한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들의 서식 환경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운동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특종입니다. 2002년 인도 서벵골의 한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출몰한 코끼리 한 마리가 논밭을 망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이 쏜 총에 맞아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코끼리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더 충격적인 사실. 왜? 코끼리의 위장 속에서 무려 17명의 인간 DNA가 검출된 겁니다. 잡아본 거예요? 17명을? 그런 거죠. 아니 제가 근데 알기로는 코끼리는 풀을 먹는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 인도에서만 매년 400여 명 이상이 코끼리에게 공격당해 사망. 코끼리의 끔찍한 광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에는 인도 동부 아삼주에 출몰한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해 마을 주민 5명이 사망. 이처럼 무자비하고 광폭한 코끼리의 모습에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광기 어린 코끼리 포획을 위해 드론까지 띄워 추격. 11일 만에 가까스로 포획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네요.